현재 코인 시장은 크나큰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일단 그저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동안 불안감으로 잡혀 있던 게 오히려 해소가 되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어저께 지표 발표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응을 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일단 올해에는 이 클래리티 법안 일단 7월에 통과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흐름을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비트코인을 아직까지 들고 가고 있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비중을 단 1원도 줄이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하라 AI처럼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이런 업비트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집중하셔서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이런 코인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워스입니다. 자, 일단 어저께 비트코인이 살짝은 좀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서도 저점을 높였죠. 여기서 높인 다음에 또 높이다가 저점을 살짝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예상하던 이 77.6K 이 정도 수준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되려는 모습. 자, 여기서 지금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저점을 리테스트하는 순간에는 추가적인 낙폭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항상 우리는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염두를 하면서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는 정말 저렴하게 잡는, 올라갔을 때는 눌림이 나올 때 추격롱 하지 마시고 눌림롱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과 기대감은 커졌죠. 일단 나와 있는 건 7월 달에 이게 올해 코인 시장의 가장 분수령인데 그 전까지는 올리든 내리든지 간에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다가 이게 통과 기대감이 더 커지는 순간에 그때는 빅롱 장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월 달에 정말 코인 시장에서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합법인지 아닌지, SEC가 언제 규제할지 아무도 명확하게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 그 불확실성을 처음으로 정리하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까지 통과를 했고, 트럼프 측에서도 7월 4일 이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서명을 목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7월 안에 통과가 될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실제로 통과된다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겠죠.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도 빨리 규제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자금이 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코인 시장이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흐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기관들이 아무리 코인을 담으려고 해도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이낸스나 여러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 때 어떤 걸 사용하죠? USDT. 그리고 USDC, USDE 이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들고만 있는 사람에게 무작정 이자를 주는 건 제한하겠다는 거죠. 대신 실제로 거래를 하거나 스테이킹을 참여하거나 앱 활동에 참여했을 때에는 이걸 받는 리워드, 이거는 허용하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권과 코인 업계가 계속 싸우던 핵심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절충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래소들이 사용자들을 자기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 기반의 보상 모델을 엄청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예를 들어 거래를 많이 하면 리워드를 많이 주고, 앱 활동을 하게 되면 보상을 주게 되고, 스테이킹을 참여하면 이자는 주긴 하지만 또다시 참여 혜택을 주고, 지금처럼 단순히 수수료 경쟁이 아니라 어디 플랫폼이 어떤 리워드를 많이 주는지, 어떤 혜택을 많이 주는지 이 경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합법적인 토큰 발행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프로젝트들이 이거 SEC가 나중에 증권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 법안에서는 일정 조건 안에서도 SEC의 등록 없이도 토큰 판매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버넌스 기능이나 스테이킹 기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결국 미국에서도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나오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기관 자금, 일부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코인 시장에는 다시 분수령이 아니라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디파이 관련 내용도 꽤 중요합니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 프로젝트는 규제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즉 중앙에서 한 명이 모든 걸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단순 뉴스가 아니라 코인 시장의 다음 사이클 기반을 만드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최종 통과 전이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이제는 코인을 막는 방향보다 관리하면서 키우는 방향,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만약 이 흐름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다음 강세장에서는 단순 밈이나 투기, 이게 아니라 제도권 자금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ETF 자금도 꽤나 크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현물도 많이 매수를 하고, 그러면서 올해 7월 전후로 해가지고 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게다가 11월에 미국의 선거가 앞두고 있죠. 이 선거를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이걸 통과시킬 마음이 크다라는 것이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또 선거를 위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에 표심을 얻어가지고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모습, 이 플로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보면서 저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한 피보나치 값을 봤을 때 이 절반 구간 밑에서 매수세가 받쳐지면서 괜히 올라온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촉매제가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11월에 있을 이 선거를 위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건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촉매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런 시점에서 수익을 좀 챙기기 위해서는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짠 다음에 수익을 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어제 저녁에 9시 22분 그리고 9시 32분 알트코인 안내를 조금 늦게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9시 22분이면 딱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자, 이때쯤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77.17K, 물론 2차 매수가까지 안 와가지고 비중을 모두 다 체결은 못하긴 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제가 예상하던 이 가격대 77.17K가 한 이 정도쯤 되게 됩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저점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저점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올 만치 내려올 수 있는 가격에서 미리 잡아두고 더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을 때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이렇게 빠지고 나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미리 담아놔야 이런 자리에서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수익을 챙겼던 거죠. 자, 물론 제가 선물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들까지 모두 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 매매를 하냐? 제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사하라 AI도 어제 저녁에 이때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는 조금 높게 잡긴 했지만 결국에 10%가 넘는 하루 만에 얼마나 수익 났나요? 자, 보실까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최고점까지 16%, 단 하루 만에 16%라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선물 매매 이런 거 자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뷰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수익은 아닐지라도 이 정도의 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만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사하라 AI처럼 업비트 알트코인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도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딩 교육방 같은 경우에는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안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단기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주말 되면 또 이틀 동안 횡보만 가득할 겁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이거 이탈되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일요일에 이 이상으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의 힘이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곧바로 올라간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은 맞더라도 차라리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전에 쌓여있던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
나왔다가 가는 게 오히려 시간 대비해서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곧바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에 지금 추세는 하방 압력을 받다가 쌍바닥 수준을 찍은 다음에 올라왔던 모습. 자,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좀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세력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지금 78.7K 이 수준까지 올라오고 나서 낙폭을 보여줬다면 저는 여기서 무조건 찐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 물량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추세선까지 걷는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에 맞춰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시간이 적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적게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77.6K 이 밑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못 올라가겠네 매도하자 이런 심리가 자극이 된다면 세력들도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매수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 저점을 한 번이라도 찍는다면 한 번쯤엔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75K 그 이하까지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심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제가 봤을 땐 이 이하까지 이번에는 저점을 리테스트하지 않고 그냥 올라갈 가능성을 보이긴 하지만 항상 세력들은 이 흐름을 이상하게 만들면서 휩소라든지 아니면 그냥 패닉세를 유도하다가 갑자기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어제 저녁에 9시 22분 그리고 9시 32분 알트코인 안내를 조금 늦게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9시 22분이면 딱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자, 이때쯤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77.17K 물론 2차 매수가까지 안 와가지고 비중을 모두 다 체결은 못하긴 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제가 예상하던 이 가격대 77.17K가 한 이 정도쯤 되게 됩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저점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저점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올 만치 내려올 수 있는 가격에서 미리 잡아두고 더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을 때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이렇게 빠지고 나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미리 담아놔야 이런 자리에서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수익을 챙겼던 거죠. 자, 물론 제가 선물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들까지 모두 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 매매를 하냐? 제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사하라 AI도 어제 저녁에 이때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는 조금 높게 잡긴 했지만 결국에 10%가 넘는 하루 만에 얼마나 수익 났나요? 자, 보실까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최고점까지 16%, 단 하루 만에 16%라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선물 매매 이런 거 자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뷰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수익은 아닐지라도 이 정도의 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만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사하라 AI처럼 업비트 알트코인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도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딩 교육방 같은 경우에는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안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